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그래프 포머 To Transformers Rarely Perform Bad for Graph Representation 누립스 2021에 나온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이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한 논문입니다. 네, 목차로는 인트로덕션, 그래프 포머, 그리고 실험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에서 발표를 하자면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프 도메인에서의 트랜스포머 방법론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소프트맥스 어텐션으로 대체하는 게 유일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이후 그래프 포머 저자들은 그래프에서 트랜스포머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래프 구조 정보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즉 셀프 어텐션은 그래프의 구조적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노드 간의 유사성만 계산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그래프 구조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인코딩 메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코딩 메소드는 센트럴티 인코딩, 그리고 스페셜 인코딩, 그리고 엣지 인코딩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왼쪽에는 트랜스포머 블럭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의 제일 컨트리뷰션인 센트럴티 인코딩, 그리고 엣지 인코딩, 그리고 스페셜 인코딩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센트럴티 인코딩이랑 이제 스페셜 인코딩, 엣지 인코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센트럴리티 인코딩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트럴리티 인코딩은 그래프에서 노드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노드의 중심성이란 노드의 중요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센트럴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비트위니스, 아이겐밸류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디그리를 통해 계산하였습니다. 즉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에서는 디그리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각 노드의 인디그리, 아웃디그리 두 개의 인베딩 값을 계산하고요.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인디그리 하나의 인베딩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노드 피처에 더해서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센트럴티 인코딩을 사용함으로써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코릴레이션과 노드의 중심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센트럴리티 인코딩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어떤 노드가 중요한지 그런 정보가 없이 이런 그냥 노드 피처만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노드가 있다 했을 때 결국엔 처음에는 다 똑같은 노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실제로 이 노드가 되게 엄청 중요한 노드인데 예를 들어 이런 네트워크에 이 노드가 셀럽이라 한다면 이 네트워크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가 중요한 의미일 텐데요.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노드 피처와 더해서 인풋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노드의 중요도도 이제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디그리, 아웃디그리, 인베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디그리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이렇게 쭉쭉쭉 맥스 뎁스를 계산해서 이제 최대 인디그리 수를 이제 행으로 놓고 그러면 이제 사전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인디그리가 최대 몇 개인 거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아웃디그리도 똑같이 테이블을 하나 만듭니다. 사전 정의된 정보 가지고. 그럼 이제 그 테이블을 매트릭스를 이제 인베딩 값으로 변환해서 이제 결국에는 인디그리 인베딩 값, 아웃디그리 인베딩 값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인베딩 값은 러너블한 인베딩 벡터이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이제 값이 조정이 되고요. 결국에 인디그리가 하나이다 하면은 그 하나에 대한 인베딩 값을 갖고 오게 되고, 그리고 뭐 아웃디그리가 뭐 3개이다
3개이다 하면은 그 3개에 해당되는 임베딩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셜 인코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세퀀시 데이터의 포지션 임베딩을 진행하지만 그래프 구조의 경우 유클리드 공간의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절대적 거리, 유클리드 공간 표현을 못하니까 절대적 거리를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자들은 상대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펑션 파이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펑션 파이는 그래프의 노드 사이의 연결성을 정의한 펑션입니다. 이후 이 펑션 파이를 통해 노드 vi랑 vj가 연결되어 있다면 shortest path를 통해 vi와 vj의 상대적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shortest path는 최단 경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만약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임의로 지정한 스페셜 밸류 값을 사용한다 합니다. 논문에서는 예시로 -1을 들었고요,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거리를 계산하면 이제 셀프 텐션 모듈에서 바이어스 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바이어스 텀 B는 러너블한 스칼라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스페셜 인코딩의 이점을 설명하는데요. 제한적인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는 GNN과 비교하면 스페셜 인코딩은 각 노드의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어스 텀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래프의 구조적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 합니다. 만약 이 바이어스 텀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한다면 이제 근처 노드에 어텐션을 하고 이제 멀리 있는 노드에는 덜 어텐션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스페셜 인코딩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어떤 이렇게 노드가 있다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노드가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지 구조, 어떻게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구조적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바이어스 텀으로 두면서 이제 구조적 정보를 반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이게 임베딩 값이 유사한 공간에 있다 하면은 이제 좀 더 로컬한 정보에 좀 어텐션을 하게 되고 이제 연결은 돼 있어도 좀 멀리 있다 하면은 이제 좀 근처에 있는 게 로컬한 걸 더 받고 이제 멀리 있는 거는 이제 덜 어텐션하고 그렇게 구조적 정보를 반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엣지 인코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태스크에서 노드의 구조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듯 이제 엣지의 구조 정보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제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시를 들자면 분자 구조의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엣지로 표현하는 게 있겠습니다. 결국 이 엣지 인코딩도 이제 바이어스 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수식을 보면은 X가 의미하는 게 이제 n번째 엣지 피처, 그리고 이제 W가 의미하는 게 n번째 웨이트 임베딩을 의미합니다. 엣지 인코딩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 i랑 노드 j가 있다 했을 때 이 i에서부터 j로 가는 모든 경로 중에 이제 최단 경로에 해당되는 엣지, 그런 엣지를 만약에 엣지 1 그리고 엣지 2라고 한다면 어떤 사전 정의된 그 엣지 피처가 있을 거예요. 그 엣지 피처 해당되는 이 원에 해당되는 엣지 피처를 가져오고 이 경로에 해당되는 이제 웨이트에 해당되는 임베딩 값을 가져오게 되고 이 두 개를 내적을 해서 이제 스칼라 값 하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엣지 2도 마찬가지로 엣지 2에 해당되는 임베딩 값을 갖고 오고 그다음에 그 경로에 해당되는 임베딩 값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내적해서 스칼라 값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이제 또한 스칼라 값을 하나 구하게 되고요. 결국 i가 두 번째 노드 그리고 j가 다섯 번째 노드를 한다면
이 엣지 인코딩 매트릭스에 이 십자 모양에 해당되는 이게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값은 런어블한 스칼라 값이 되고요. 결국에 이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엣지 1의 피처, 그리고 엣지 2에 해당되는 피처. 예를 들어서 이 엣지 1이 1중결합이다. 그리고 엣지 2는 2중결합이다. 네. 이러한 엣지 정보를 사실 분자 구조에서 보면은 엣지 정보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태스크에서는 엣지 정보도 되게 중요한 피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벌추얼 노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벌추얼 노드를 설명하기 앞서 리드아웃 펑션이라는 펑션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리드아웃 펑션은 어떤 왼쪽과 같은 그래프 구조가 있다 했을 때 하나의 어떤 그래프를 이제 왼쪽과 같은 그래프를 리프레젠테이션 해주는 과정인데요. 결국에 이 리드아웃 펑션 방법론이 어떤 게 있냐면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를 태워서 하는 방법론이랑 민플링과 같이 이제 플링 메소드. 그래서 여러 방법론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를 하나의 대표되는 걸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 포머 저자들은 이런 리드아웃 펑션 대신 벌추얼 노드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벌추얼 노드,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 했을 때, 이제 벌추얼 노드, 가상의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로부터 이제 원옵으로 이제 다 연결시켜 줍니다. 원옵으로 연결됐다 보니까 모든 노드에서 이제 벌추얼 노드까지 숄티스트 패스가 1이 되겠죠. 그리고 엣지 연결성은 다 플랭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벌추얼 노드가 하고 싶은 역할이 뭐냐면 그 리드아웃 펑션처럼 대표되는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리드아웃 펑션 같은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냥 학습 중에 이 벌처 노드를 만들어서 결국엔 모두 노드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모든 노드로부터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니까 이 벌처 노드를 이제 이 그래프에 대표되는 노드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 벌처 노드에 해당되는 임베딩 값으로 이제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한 성능 비교로 한 지표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제 데이터셋을 살펴보시면 이 PCQ, M4M 그리고 LSC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이 데이터셋은 양자화학 데이터셋으로 밀도 범함수로 이제 분자 에너지 차이를 예측한 태스크를 하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여기 VN이라고 옆에 달려 있는 걸 보면은 기존 모델에 벌추얼 노드 메소드를 사용한 그런 모델인데요. 이런 벌추얼 노드 사용한 게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저자들이 말하는 게 벌추얼 노드를 어텐션 기법 없이 사용을 하면은 그 오버스무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버스무딩이 뭐냐면 이제 레이어를 쌓을수록 이제 임베딩 값이 이제 정점의 임베딩에서 유사해지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결국 성능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자기 그래프 포머에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한 웨이트를 가중치를 주게 되면 이제 이런 오버스무딩 문제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래프 포머가 좀 무겁긴 하지만 성능은 가장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에볼레이션 스터디를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저자들이 제시했던 이 스페셜 인코딩 그리고 센트럴리티 인코딩 그리고 엣지 인코딩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한 게
가장 성능에 좋았고요. 그리고 이 엣지 인코딩 방법론도 비교해서 살펴봤는데 저자들이 결국에 노드에 그냥 인풋 피처 그 노드 피처에 더해져서 이제 엣지 정보를 더해서 사용하는 방법론이랑 그리고 그냥 애그리게이션 즉 주변 노드로부터 엣지 정보를 받아오는 방법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톰 논문에 제시됐던 방법론이죠. 이 바이오스톰으로 사용하는 거.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제 바이오스톰으로 두는 게 가장 성능에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이야기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자들이 이제 모델이 무겁다 보니까 이제 스몰 그래프에 적합한 좀 그래프 포머가 스몰 그래프에 적합한 모델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라지 그래프에서도 이제 효율적인 그래프 포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자들이 제시하는 게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제 그래프 샘플링 방법론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